아이들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을까요? 오늘은 너무도 그리웠던 사람이 집에 오는 날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양 1년 만에 집에 오네. 돌 만에 집구가. 아이고. 두 발로 걸어서 이 집을 나섰는데 돌아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오늘 1년 만에 집에 와갖고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작년 만성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았던 남편.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수술 후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신 마비라는 믿기 힘든 일까지 더해졌는데요. 운동과 감각 기능이 0인 상태. 그러니까 어떤 통증도 없고요.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며 여느 평범한 가장과 다를 바 없었지만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대동맥에 문제가 생긴 뒤부터였습니다. 신랑의 흉복부 대동맥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연이에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제 생각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라고 심장내과 교수님한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가족은 수술을 결심했고 장장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이루어졌지만 그 예후는 좋지 못했는데요. 네.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고 이제 완전 마비가 온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평생 동안 휠체어를 타야 될 것 같고 대동맥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 가장 중증인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 3%에 우리가 들었구나. 그 당시에는 생명이 위험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에게 하반신 마비는 너무 큰 시련입니다. 과연 지금의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CG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제일 큰 혈관 중에 대동맥이 있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머리 쪽으로 혈관이 나가게 되고 하지로 이렇게 큰 혈관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부분이 조금 틀어졌다, 파열이 됐다 그래서 피가 혈관으로 흐르지 않고 바깥쪽 층하고 사이에 쭉 고여가는 상황을 우리가 대동맥 박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히 파열이 돼서 피가 바깥으로 흐르게 되면 현장 사망이 50% 이상인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많은 것은 고혈압입니다. 그 이외에도 외상이라든가 아니면 이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 혈관 구조 자체가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대동맥 박리가 일어나고 노화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자가 받은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혈관이 부풀어 오는 게 여기라고 보이면 요걸 이제 새 혈관으로 교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클램핑, 잡아줘야 됩니다. 아래 위로 잡아주고 이런 고어텍스라든가 고무 같은 혈관을 대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심장 근처에 있는 대동맥 수술을 하는데 하지마비가 왔다는 게 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걸 아래 위로 잡게 되면 당연히 척추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피가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조작이 힘들어지거나 수술 중에 문제가 있으면 하지마비는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네. 가족은 마비 증상이 어쩔 수 없는 합병증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 기록을 보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대동맥 수술에서 가장 세심하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하반신 마비였거든요. 근데 그 하반신 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룸보 드레인을 시술을 하는 거였는데 그 룸보 드레인이 실패돼 있더라고요. 하지마비의 위험도가 큰 수술인 만큼 신경을 보호하는 시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술에 실패한 채 수술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술 동의서에 의사 선생님이 적어놨거든요. 삽입 시 출혈이 나면 화살표하고 오피, 취소, 별표까지 이렇게 쳐놓으셨습니다. 왜 굳이 응급도 아닌 사람에게 진행이 됐어야 됐는지 저희도 사실 궁금해요. 알고 싶고요. 이에 병원 측은 소송 중인 사건이라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짧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아빠도 가족들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서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네, 가족들은 이 수술 전에 받았던 시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사님, 환자가 받았던 이 룸버 드레인 시술 어떤 시술인가요? 룸바 결국 이게 요추라는 얘기인데요. 네. 요추 쪽에다가 주사바늘을 넣어가지고 뇌척수액을 좀 빼주면 공간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하지마비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술 전처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가족들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 수술 동의서에 시술 시에 출혈이 생기면 수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적어놨는데 약속과 다르게 수술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수술을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놓고 실제 취소하지 않고 임의로 진행했기 때문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부분이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결국 환자의 하지마비라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시술인데 이 시술을 실패하면 수술을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진행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발생한 하지마비 부분에 대해서 의료 과실 책임을 또 물을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럼바 드레인을 안 했으면 반드시 하지마비가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또 거꾸로 럼바 드레인을 한다고 하지마비를 다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서의 담당 의사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 보호자나 누구를 불러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수술이고 다음에도 럼바 드레인이 성공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한번 하는 것이 합당한 입장이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응급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도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터지고 나면 5분 아니라 몇 분의 기간도 없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수술이 준비됐을 때는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원할 때 어떤 흉부 통증이라든가 우리 대동맥박리에서 응급하게 지금 현재 급박하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뭐 시한폭탄처럼 안고 다니는 거지만 임상적인 어떤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레인지가 실패했을 때는 수술을 중단하고 다시 환자한테 자기결정을 묻거나 또 룸바 드레인이 성공했을 때 수술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